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병입니다. 저는 AWS에서 금융기업들 대상으로 금융 IT 요구사항에 맞춰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많은 비즈니스 혁신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에서 우선 살펴보고, KB에서 AI 상담원을 AWS에서 구현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발표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이라는 내용으로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KB국민은행 이우직 팀장님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세 번째 아젠다인 KB AICC 비즈니스 혁신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트렌디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유명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이 고객사 현장에서 접목되고 그 기술이 고객사에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만 도입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랄 거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기술이 고객사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혁신까지 이어지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됩니다. 우선 해당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해당 기술에 맞지 않는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면 해당 기술이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인재들이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조직의 문화에 대한 변화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인력이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또한 고려되어야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달성하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에는 아래 같이 세 가지 수준의 기술 성숙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타이제이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직원들이 단순 작업을 수행하던 일들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구현해서 많은 비용과 에포트를 절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보다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비즈니스 특정 기능에 대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비즈니스 중에 기존에 수행하던 비즈니스나 운영 모델을 개선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활동들이 이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에 수행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수행 형태를 바꿔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재해석해서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KB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AICC가 그러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고객분들의 테크놀로지 현대화를 빠르게 진행하시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기업들이 아직도 온프레미스를 기반으로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계셔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을 곧바로 이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망설이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계에 맞는 기술 적용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플랫폼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기술 자체의 비용에 대해서 최적화하여 절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IT 자산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도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기존 서비스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빠르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객의 IT 리소스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서 수행하도록 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내에서 비용 최적화, 성능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는 기술로 변화해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플랫폼이나 리팩토링 등의 기법을 이용한다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울 수 있는 AWS의 혁신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기존에 온프렘에 갖고 계시는 워크로드를 AWS 플랫폼 기반으로 옮겨서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하고자 하실 때는 단계적인 접근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객분들이 온프렘에 보유하고 계시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들을 AWS 클라우드의 가상 머신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으로 옮겨진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원 최적화, 다양한 생태계를 고려해서 도커들을 이용해서 컨테이너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리소스가 예측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가까운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현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만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고객분들이 기술 혁신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AI를 이용한 비즈니스 혁신 가능성입니다. AWS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AI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직접 API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형 API 서비스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손쉽게 AI, ML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AWS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를 이용한 개발 플랫폼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AWS는 단연간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활용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머신러닝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머신 이미지나 도커 이미지뿐만 아니라 추론이나 트레이닝 시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최적화 인스턴스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빠르고 비용 최적화된 환경에서 AI, ML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분들은 AWS 환경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는 온프리미스와 호환되는 환경을 구성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기술을 확장해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 고객분들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쿠버네티스 생태계를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경험하에서 운영하시기를 원하시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적용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온프레미스로 확장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WS EKS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 요건 발생 시에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세션에서 발표드리는 KBAICC 사례에서도 AWS EKS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면서도 비용이나 보안, 성능, 안정성이 뛰어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한 금융사의 비즈니스 혁신 사례는 해외의 많은 금융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JPMC는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콜센터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새롭게 재구성해서 많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JPMC의 콜센터 혁신 사례에서는 크게 가상 에이전트, 실시간 통화 분석, 상담원 지원, 통화 분석 분야의 AI를 적용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JPMC는 통화의 최대 60%에 대해서 셀프 서비스 및 자동화를 제공하였고, 상담원들이 고객의 의도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답변의 정확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통찰력이 있는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BAICC에서 수행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에 대해서 해당 시스템을 실제로 구성하시고
실제로 리딩하고 계시는 KB국민은행 이우직 팀장님을 모시고 AWS를 이용해서 구성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민은행 고객 컨택그룹 이우직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게 화창한 5월달 날씨에 이런 많은 분들을 오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발표를 드릴 주제는 저희 국민은행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AI CC 안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콜봇 어떻게 더 똑똑하고 좋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이제 콜봇이라는 용어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이제 단어죠. 콜과 봇의 합성어가 될 텐데,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음성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통한 다양한 AI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음성으로 입력을 받고 의도를 분류하고 답변을 찾은 후에 음성 채널로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기존의 전통적인 컨택 센터의 환경에서 AI 컨택 센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될 수 있는 주요한 이유는 클라우드의 환경의 유연성, 신기술, AI를 비롯한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그런 기술을 배경으로 AI 기반의 고객 응대가 가능한 컨택 센터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상담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에 대한 절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당하는 서비스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저희 은행에서는 계열사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래 컨택 센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공동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표준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빠른 적용과 이식,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 효율성과 구축 비용의 절감 효과도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클라우드 환경을 토대로 저희 향후의 미래의 다양한 신기술을 유연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나 팬데믹 같은 언택트 사회가 굉장히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휴먼 상담으로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365의 체계로 Always on KB라는 그런 모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담 업무의 효율성 제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고 단순 반복적인 휴먼 리소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KB 원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P리전과 K리전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를 혼합해서 저희 콜봇은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FCC 전체적인 AI CC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구성 요소로 P리전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AWS의 클라우드 CS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아스나 파스 등의 다양한 환경과 해당하는 서비스 이제 목적에 맞게끔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의 EKS 환경을 통해서 노드에 대한 운영 관리와 빠른 이식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성도를 봤을 때 저희 은행 포함한 각각 비즈니스별로 레거시 환경이 다른 계열사의 개별적인 환경이 있고요. 실제 KB 원클라우드 안에서는 K리전, 퓨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K리전에 각각 비즈니스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콜봇의 서비스 구성 요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AWS 기반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저희가 공동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즉 공동 사업의 취지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엔진과
자연어 처리하는 엔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이런 핵심적인 엔진과 서비스들은 공동 영역으로 구축을 해서 계열사가 같이 쉐어링을 하는 개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또 피리전에 이렇게 공동 영역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대비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명확합니다. 고성능 자원의 어떤 고성능 타입의 EC2 자원이나 G4DM 같은 GPU 자원의 필요성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GPU 자원이 이제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이런 자원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매몰 비용이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도 필연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KB 랜딩 존을 구성을 해서 KB 그 국민은행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규정과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KB 랜딩 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AWS의 기본적인 보안 관제, 인프라에 대한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콜복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피리전은 EKS 기반의 컴퓨팅 인프라는 EC2 자원에 최적화되어 있는 EC2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GPU 같은 경우는 이제 G4DM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AWS의 호스트 OS가 구동이 되고 있고 KB만의 보안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구동을 하고 노드와 도커의 이미지의 엔진을 구성을 해서 실제 유연한 어떤 서비스의 흐름과 변경, 배포에 대한 진행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나 페일오버의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최초의 구축을 할 때는 AWS의 코드 시리즈나 파이프라인 CI/CD 배포 관리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 KB 원클라우드가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KB만의 별도의 파이프라인과 CI/CD 프로세스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KB DevOps의 CI/CD 표준 환경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실제 문서적 공동 작업과 어떤 빠른 협업과 피드백을 하기 위한 컴플런스, 지라 소프트웨어는 이슈 추적과 배포 관리하기 위한 티켓 생성, 빅버킷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와 형성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아르고는 저희 K8S의 이미지 컨테이너들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버도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를 변경 관리를 하고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그 콜봇의 특장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앙상블이라는 저희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앙상블은 이미 사전적인 의미로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를 이제 조화롭게 사용을 한다, 이런 어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사용자가 이제 발화가 시작을 하면 음성으로 들어온 발화를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텍스트로 변환된 데이터를 의도를 분류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룰 기반의 패턴 매칭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빠른 방법이죠. 하지만 그 정해져 있는 값을 벗어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게끔 유사 사례의 어떤 검색 기반, KNN이나 엠비와 같은 그 검색 기반 결과 예측을 통해서 의도 파악을 하고, 여기서도 뭔가 의도 파악이 부정확하거나 실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ML 기반의 의도 분석을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딥러닝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장점은 저희 그 국민은행 안에 금융 AI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KB만의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PLM 모델, Pre-trained Language 모델을 활용을 해서 KB타에 대한 내용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의도를 분류를 하고 KB 도메인의 강력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KB타를 활용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한 모델이나 알고리즘들을 하나의 선택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사용을 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신뢰도를 추출을 하고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앙상블에 대한 이제 예시인데요. 어떤 샘플 데이터가 4가지가 있고 그에 맞게끔 클래시파이어, 분류 모델이 각기 다른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뭔가 A와 B에 예측될 수 있는 이제 확률에 대해서 특정한 알고리즘이나 모델 같은 경우는 A,
어떤 경우는 뭐 B, 이렇게 결과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하나의 알고리즘이나 모델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클래시파이어의 알고리즘 모델들을 각각 사용을 하고 가중치를 저기 조정을 해서 최적의 의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VUI의 특장점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콜봇은 텍스트 기반의 챗봇과는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지만 콜봇 같은 경우는 음성 신호에 대한 처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성이라는 건 사람의 발화, 디지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적인 목소리의 주파수를 갖고 있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고객에 맞게끔 고객의 눈높이에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저희가 답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이 저희는 많은 이제 고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음성 기반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나리오, 즉 고객이 텍스트로 발화하는 내용과 음성으로 발화할 때는 발화하는 형태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 아니면 선택하는 단어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콜봇만에 특화되어 있는 음성 처리 기반의 표준 플로우를 만들고 해당하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표출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챗봇 같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화면에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을 하고 있어도 고객 입장에서는 가독성과 시한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음성은 많이들 이용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안내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 잘 내용이 집중이 안 됩니다. 저희도 뭐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그런 측면을 좀 저희가 고려해서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중점한 단어와 내용 위주로 메시지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는 저희 계열사 여러 군데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존에 확보를 하고 있는 고객 언어 가이드, 어떤 고객 중심에서 어떻게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국민카드에서도 UX 라이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작년도 10월, 11월 달에 컨택저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매체에서 발표했던 이제 서베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인데요. 실제 고객센터의 이용자를 조사했을 때는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와 어떤 그 직업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점으로 좀 주안점을 두었던 건 어떤 상담에 대한 고객 경험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거든요. 상담에 어떤 만족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만족을 했는지, 그다음에 불만족인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만족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하고 좀 분석을 해서 최대한 콜봇에서는 이 효과적으로 해당하는 만족도를 제고하고 불만족을 줄일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거는 실제 고객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친근감 있는 어떤 표현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한 상담을 제공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고객의 언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적인 안내를 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도 파악이 또 산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고 친근한 표현과 정확한 의도 파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했고 고객의 언어에 맞는 눈높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높임말 같은 경우도 사실 부자연스러운 높임말이 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아까와 체라던가 아니면 요체들을 적정히 섞고 사실 뭐 대출, 대환 등의 은행 안에서의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콜봇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유형으로 저희가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즉 인바운드는 고객분들이 컨택센터로 전화를 거는 형태, 아웃바운드는 저희 고객 컨택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는 형태가 되겠죠. 각각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특성에 맞게끔 시나리오 흐름과 메시지에 대한 표준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의 어떤 니즈와 불편사항이 제일
해결돼야 될 급선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화에 대한 의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고객의 문의사항과 질문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 상담원 연결을 하기 위한 상담원 연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리텐션도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필수 고지 어떤 해피콜이나 상품 가입 이후에 해피콜 안내, 어떤 수신 만기와 같은 상품에 대한 만기 안내 정보들을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이 네, 죄송합니다. 효과적인 전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긍정과 부정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에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 이외에 돌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단순하게 안내를 하고 LMS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상담원에게 상담원분들에게 연결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네, 간단한 이제 인바운드에 대한 서비스 흐름입니다. 이제 그 컨택센터의 대표번호로 고객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ARS 자동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수행한 후에 상담원 연결을 원하실 경우 콜봇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봇에게 어떤 문의사항이 발화가 입력이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의도 파악을 해서 실제 콜봇이 자체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거나 자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정한 ARS의 서비스로 연결을 하거나 최적의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로우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최적의 상담원 연결을 한 이후에도 휴먼 상담의 콜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 뭐 채팅이나 챗봇, 화상 상담 서비스와도 연계를 해서 고객 콜 포기율을 감소할 수 있는 최적의 목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인바운드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결과에 대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체 상담이나 셀프 서비스를 유도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상담원의 어떤 연결 감소 효과, 최적 상담원을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고객 만족도 제고와 향상의 효과를 좀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콜봇이 이 인바운드에 대한 전체 커버리지를 7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이고요. 최적 연결이라고 하는 정확한 상담원 연결, 자체 상담 32%, 최적 연결은 43%, 기타는 ARS 서비스 연결이나 LMS 안내와 같은 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저희가 최초로 구축을 하고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유입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최초 대비 굉장히 많은 100% 정도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객센터에서 고객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게 되는 형태일 텐데요. 기존에 있는 레거시의 다양한 캠페인들 아니면 어떤 해피콜을 수행하기 위한 콜 리스트의 대상 정보들을 내려받아서 콜봇에서는 이제 적재를 하고 해당하는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해당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운영 관리를 하고 보이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제 호우 처리 SIP 프로토콜 기반으로 뒷단에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의 시스템과의 LPA 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보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 교환기를 통해서 고객의 전화가 걸리게 되고 전화를 이제 받게 된 이후에는 사실 인바운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나리오는 아웃바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난 후에는 계정계 쪽에 정보도 저장을 하고 결과 등록을 하고 후 처리를 하기 위한 상담 이력들도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실제 휴먼 상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업무들을 굉장히 좀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부가가치의 휴먼 상담원들은 마케팅이나 상품 신규 아니면 좀 심화되어 있는 자산 관리나 상담을 위한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콜봇이 처리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해피콜이나 어떤 그 캠페인에 대한 안내들, 정해져 있는 스크립트와 시나리오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콜봇이 수행을 하면서 현재 전체 캠페인과 해피콜 등의 아웃바운드 범위에서는
약 45% 정도를 콜봇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최초에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더 많이 현재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콜봇이 45%를 대체를 해서 휴먼 상담원의 인력을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부가가치의 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저희가 최초 오픈을 좀 하고 그 이후로는 점차 이제 증가되는 모양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뒷장표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서비스 확장과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점차 비율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이제 AI 그 CC 현대화 여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콜봇 사업의 특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콜봇은 2021년 10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시점에 콜봇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건지 표준 모델을 수립을 하고 향후 계열사의 확대 적용과 운영을 하기 위한 고민을 아키텍처를 이제 잡게 되었고요. 2022년 1월 달에는 최초 이제 아웃바운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아웃바운드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3개월 만에 저희가 서비스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3개월 만에 런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각각의 구성 요소에서도 많은 이제 노력이 있었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굉장히 빠른 신속한 자원 환경과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여신 관리에 대한 아웃바운드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늘려놨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신용상담센터의 여신 관리 업무, 자동 만기 안내 등 다양한 업무들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22년도 6월 달에는 인바운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바운드는 전체 커버리지에 대한 것들을 다 처음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특정한 영역부터 확대해가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진행을 하였고 최초에는 모든 연령대의 인바운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좀 최적의 연령대를 찾아서 한시적으로 파일럿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해서 전 연령대 2436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2년 10월까지 1차 구축하는 은행과 카드 공동사업은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FCC는 미래 컨택센터의 줄임말인데요. FCC 모든 계열사가 같이 구축을 하는 공동사업을 준비를 해서 2023년도 2월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제 고도화 개선과 콜 인프라의 변경에 따른 대응 개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왜 AWS인가 이런 장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좀 넣어봤는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만에 1차 서비스 오픈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의 신속성과 유연성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5가지 AWS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을 해보니 이런 장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타입의 EC2 자원이 있고 그를 관리할 수 있는 노드나 파드 구성의 EKS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기적으로 EKS가 최근에 한 6개월마다인가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지원도 저희가 원활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되어 있는 환경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의 이제 확장성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적절히 사용을 해서 서비스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GPU 사용을 하기 위한 파이토치,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이런 프레임워크들도 그 기반에서 사용을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KB 내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비용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FCC는 크게 사업 기준으로 콜 인프라, 콜봇, HTTA, 챗봇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영역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콜 인프라 같은 경우는 RI나 세이빙 플레인을 적용을 하였고 인스턴스에 대한 스케줄링 조절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콜봇에서도 AWS의 인스턴스 스케줄러 기능을 이용하고 클라우드와치 기반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을 오프시킴으로써 비용을 최소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 자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바처럼 가격 단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시스템을 오프시켜 놓음으로써 자동화된 스케줄을 통해서 제가 비용 절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당하는 리소스에 대해서 뭐 CPU나 메모리 아니면 스토리지 등의 자원에 대한 스케일업이나 아웃 등 여러 가지 이제 매니징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네 번째 AWS만의 장점이 되겠죠. 멀티 가용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가지의 가용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나 디제스터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존에서 서비스를 연속성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저희 그에 대응하는 콜봇도 멀티 에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그 안정성과 지원에 대한 어떤 대응을 저희가 잘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건 이제 금융업의 특성상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감원이나 상위 감독기관의 규정들이 많이 완화가 됐었는데 최초에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허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KB 요구에 맞는, KB 보안의 요구상에 맞는 KB 랜딩존을 구성을 해서 실제 K리전과 P리전의 전용선 DX를 이용을 한 데이터 통신, P리전의 보안 랜딩존을 구성을 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어떤 그 변조의 취약점에 대한 부분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현재 콜봇을 구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FCC 사업도 AWS와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